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은 음, 그 딥러닝에서 필요한 확률 관련된 강의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판에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 있듯이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깃허브에 모든 강의 자료 슬라이드하고 실습을 같이 진행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포함해서,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링크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참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보면 동영상 설명하는 란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하면은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음, 추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거는 요거죠.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인데, 다른 요거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몬테카를로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대조학습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왔었죠. 첫 베이시안 시어럼,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MLE를 최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거만 최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시멈 A 포스테리어라는 것도 있죠. 줄여서 MAP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분모인 P of D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분자 분모 요 두 개를 같이 최대화 시키면 얘도 최대화 될 것이다. 그래서 likelihood하고 prior를 동시에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이 있다.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얘 신경 안 쓰고 얘 신경 안 쓰고 얘만 최대화되면 얘도 최대화된다. 이게 MLE. 이 두 개를 최대화하면 MAP 이렇게 된다고 우리 학습을 했었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는 이전 강의를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할 거는 요거 지우고, 요거 복잡한 거 지우고, 마지막 남은 게 요거죠. 베이시안 인퍼런스. 다른 말로 쓰면은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라고 쓸 수도 있어요.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 뭐 다른 말로 부를 때는 베이시안 인퍼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요거만 likelihood만 최대하면 MLE, 얘랑 얘랑 같이 최대하면 MAP. 이번엔 뭐까지 할 거냐면 이 분모에 있는 probability of dataset,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까지 같이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베이스 정리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하겠다. 이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PD를 찾는 게 인트랙터블해요. 인트랙터블은 수학적인 용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성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게 어려울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를 표현할 때 인트랙터블이라고 하는데, 요 PD를 계산하는 게 인트랙터블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alternatively, 대안으로 variational inference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요거를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죠. 최종적으로 보면 얘가 얘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얘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얘 계산이 되게 어려우니 요거랑 비슷한 거를 분포를 먼저 찾아냅니다. 저는 이제 Q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Q라는 거를 찾아서 얘는 세타 프라임이 주어졌을 때 세타를 예측하도록. 그러니까 얘가 세타를 찾는 거잖아요. 요 세타. 요 세타를 찾는데 요 세타를 찾을 건데, 세타의 확률을 찾을 건데 어떤 또 다른 분포가 있어요. 요거를 찾아가지고, 근데 요거는 찾는 게 쉬운 거.
친구로 대충 퉁쳐가지고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 인트랙터블이라고까지 교수님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계산하기 힘들면 ML2나 MAP 쓰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옵니다. ML2는 프리퀀티스트 관점이죠. 현재까지 모은 데이터만 전부 다 보겠다. MAP는 베이시안의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는 고정돼 있다. 데이터의 분포는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건데, 왜 요거 하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죠. I know what I don't know.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거.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몰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딥러닝이 좀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ML2가 오버피팅에 좀 취약하죠. MAP를 통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과적합을 방지하는 어떤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줬다면, 얘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더 줄이겠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극단으로 가는데 좀 복잡하겠죠. 분모까지 계산하려니까 계산량이 많아서, 그리고 좀 복잡해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도 너무 복잡한 건 다 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ML2만 써도 사실 잘 맞죠. MAP까지 쓰면 여러분들 훌륭하죠. 근데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까지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뭐 딥러닝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먹고 들어갑니다. 괜찮다, 너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가보면 그러면 요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Can you know? 너 아니? How? 딥러닝이 우리한테 답을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강의를 들을 정도면 딥러닝이 어떻게 답을 내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답을 줬는지.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면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답이 나왔는데 요 answer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는지 알 수 있나요? 현재까지 정답부터 얘기하면 모릅니다.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 백프로파게이션 미분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왜 얼마만큼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는 일단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다 추적해 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 강의에서 MAP에서 썼던 그림인데요. 내가 요 데이터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확률 분포를 모르죠. 파라미터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또 이런 곡선도 그려보고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가능한 곡선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본 다음에 그 곡선하고 잘 맞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요 높이가 요 확률 값이니까 높이 값을 다 곱해주면 되겠죠. 왜 곱해요?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니까 이 데이터셋은 요게 동시에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곱해준다고 그랬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안 돼요. 뮤하고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 되는 거죠. 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뮤를 168, 시그마를 5로 했는데 내가 168을 170으로 바꿔보고 5는 그대로 고정해보고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 틀리는지 이걸 다 곱해보면 되겠죠. 확률 값을 다 곱해보면 그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내가 평균을 168에서 170으로 한 2만큼 플러스 2만큼 올렸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얘를 알 수 있죠. 계산해 보면 돼. 그냥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뮤를 평균을 고정을 하고 요 시그마를 바꿔보면서 왜 바뀌는지, 얼마만큼 바뀌는지. 시그마를 뭐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도를 크게 하면 이렇게 쭉 퍼지겠죠. 아, 퍼지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신경망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죠. 문립 계층들이 2개 이상이니까 교수님 2개면 할 수 있지 않아요? 힘듭니다.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뭐예요? W11 쭉 하면 여기 3 곱하기 4, 여기는 4 곱하기 4, 여기는 4 곱하기 2니까 벌써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 12개, 여기 16개, 여기 몇 개예요? 8개 또 하면 36개죠. 2개는 바꿔보는 건 어느 정도 해보겠는데 36개를 첫 번째 거 고정하고 나머지 바꿔보고 35개 고정하고 남은 1개를 바꿔보고 아니면 또 다른 35개를 고정하고 또 바꿔보고 이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우리한테 준 값을 찾는데 더 큰 문제. 어떤 문제냐면 모델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겁니다. 요게 있는 모든 요 직선들이 있죠. 이 직선의 가중치 곱하기 값 W라고 하는 거. 버트라는 놈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인데 얘는 요 파라미터 개수가 3억 4천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얘를 일일이 쫓아가면서 볼 수 있나요? 없겠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트랜스포머의 변형 모델인 뭐 T5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텍스트 투 텍스트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뭐 번역도 해주고 뭐 요약도 해주고 수학 계산도 해주고 뭐 다 하는 모델인데 얘는 파라미터가 110억 개입니다. 110억 개. 그 110억 개를 일일이 다 고정시켜 가면서 이게 값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분석한다는 거는 사실 뭐죠? 불가능에 가깝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시간 내에 NPMP라고 하시나요? MP 문제죠. MP 문제. MP 컴플릿 문제죠. MP 하든가 MP 컴플리트인가 그렇죠. 이거 힘든데 요즘에 나온 게 챗 GPT가 있는데 얘는 1750억개예요. 챗 GPT가 GPT 3.5 버전을 쓰고 있는데 지금 4.0, 5.0 계속 나오겠죠. 거의 1년에 한 번씩 모델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5천억 개, 뭐 1조 개 막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1.75 아니죠. 1750억개죠. 1750억개 파라미터가 각각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다 설명하라고요? 이거는 뭐다? 나한테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잘 쓰려고 공부하는 건데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를 만약에 잘 찾겠다.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러면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답을 내주는지 그거를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딥러닝을 깊게 이해하고 좀 더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야를 Explainable AI라고 불러요. 줄여서 이거 기니까 여기에 X만 따가지고 XA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는데 되긴 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하지만 되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알려고 노력을 할까요? 왜? 도대체 왜? 왜?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드는 게, 요겁니다. 2016년도 꽤 오래됐죠. 플로리다, 미국에 가면 플로리다라는 그 주가 있는데, 제가 청주 사니까 청주는 충청북도에 있거든요. 충청북도처럼 뭐 플로리다 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고속도로가 있었나 봐요. 윌리스턴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라는 자동차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데 모델 5라는 게 있었나 봐요. 요 모델 5 요 차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흰색 트레일러, 대형 트레일러 있죠. 큰 차. 그거랑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원인은 뭐였냐면 영상 인공지능을 썼겠죠. 앞에 뭐가 있는지를 판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트럭이 흰색 트레일러의 옆면이 흰색이었었거든요. 흰색을 뭐로 판정을 했냐면 밝게 빛나는 하늘로 예측을 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죠. 얘는 차야, 얘는 사람이야, 얘는 뭐야,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연찮게 그냥 하늘, 쟤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돼. 하늘하고 충돌할 일은 없으니까 인공지능의 판정 결과를 가지고 자율주행 모드를 썼겠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계속 했겠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갔는데 쭉 가서 박았어요. 사고를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트레일러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할 때 요 옆면이 보이죠? 요 옆면이 요거였어요. 요면. 요면을 카메라 센서, 그러니까 뭐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가 딱 찍어 보니까 야, 하늘이요. 하늘하고 부딪히냐? 계속 가. 이래서 꽝 부딪혀서 결론은 이렇게 되고 사람이 다치셨는지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야, 테슬라 네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다는 거는 불확실성이죠. 잘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을 딥러닝에 반영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버피팅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야, 네가 어느 정도 학습하면서 틀릴 수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 코딩 해주고 싶어. 이런 거죠.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나왔던 게 이 딥러닝의 학습 방법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가 딥러닝 학습 방식을 한 1분 30초 내에 여러분들한테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고양이야 사자야? 얘는 사자입니다. 암사자. 얘가 뭐 95%야. 아니면 얘는 뭐죠? 도구죠, 도구. 개. 개일 확률이 뭐 98%. 또 얘는 고양이. 고양이일 확률이 뭐 96%.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 확률 값을 가지고 예측한다는 거죠. 확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예측 학습을 할 때 이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 전부 다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서 여기에 확률 값이 원래 값하고 똑같게 되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이겠죠. 고양이인데가 이렇게 개, 고양이, 사자 이렇게 쓰면 이게 만약에 고양이 사진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0이고 고양이는 1, 사자는 0이고 정답인 것만 1인 거죠. 100%. 근데 0.98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오차가 생긴 거죠. 확률 값에서. 이게 1에 가깝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이 모든 파라미터들을 1750억 개를 다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MLE는 오직 데이터만 보겠다. likelihood만 보겠다는 거고 MAP는 뭐였죠? 사전 확률, 프라이어까지 같이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죠? 학습 및 예측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값들이 조금 여기 있는 전체 값들을 파라미터 값을 제가 세타라고 쓸게요. 이 세타 집합에 있는 요소들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거기에 또 바이어스도 있죠. 이런 값들을 다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둘 다 설명이 안 돼요. 예. 어떤 걸 쓰든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포를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려도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틀릴 수 있다는 것만큼은 내가 코딩이나 네트워크에서 구현을 해줄게. 알고리즘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딥러닝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릴 수 있다는 거를 구현해주면 되지. 어떻게 하려면 불확실성을 코딩해주면 되겠죠. 신경망에
뉴럴 네트워크에 코딩 해주면 돼.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확률이죠. 모든 게 확실하다면 확률은 다 1이죠.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쓰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은 확률로 표현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확률로요? 윤님, 확률 여태까지 배우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요겁니다. 베이시안 시어럼에서 요거였죠. 요거를 얘가 포스테리어, 라이클리우드, 에비던스, 프라이어 이렇게 불렀죠. 우리 이거가 이 용어가 낯선 분들은 요 앞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ML2부터.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요거 하나로 묶으면 요게 되죠. 그다음에 얘 프라이어를 어떤 비율로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죠. 사전 지식이 있는데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반영한 지식으로 업데이트 한 게 그게 뭐다? 그게 확률이다. 그게 베이시안이다. 이런 게 없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프리퀀티스트예요. 예, 과거에 있던 데이터 기반으로 딱 확률값 구하면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뭐 10%다.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은 10%예요. 주변에 안 걸린 사람 많은디? 그래도 1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셋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테니 요 요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얘기죠. 분모까지 고려해서 ML이나 MAP하고 다르게 분모까지 고려해보자. 얘는 데이터 기반, 얘는 과적합 방지, 얘는 불확실성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요? 간단한 해결책은 히든 레이어에 확률 분포를 걸어주면 돼요. 확률 분포라는 거는 확률이죠. 확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출력이 확률 분포가 있으면 불확실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는지는 왜 틀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반영해 준다는 얘기죠. 말 되죠? 자, 그러면 프리퀀티스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내가 값이 요 웨이트 파라미터들이 0.1, 0.2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여기 요 값들. 요 값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는데 확률 분포를 주자는 거죠. 확률 분포를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요거 구하는 공식이고 여기다가 출력에 어떤 값을 고정하지 말고 확률 분포로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각각의 그 선 있죠. 선에 있는 웨이트 값을 확률 분포를 각각을 만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을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해서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 곱하기 요 숫자 값 해서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거. 들어오는 거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웨이트는 고정값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정값이 아니면 확률적으로 갖고 있죠. 확률은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불확실성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요게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예요. 다른 말로 베이시안 인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기본적인 신경망에 쓰기도 하고 뭐 오토 인코더에 쓰기도 하고 모든 신경망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알고리즘에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베리에이션 뭐 CNN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다 똑같은 거죠. 결론은 뭐예요? 얘를 모든 선 위에 있는 걸 전부 다 찾아주자는 거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고 전부 다 찾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식이 많이 달라지죠. 겁먹을 게 없는 게 요게 시그마가 어떤 함수예요. 함수인데 요거를 들어가서 요 값이 들어갔을 때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떤 값을 꺼집어낸 다음에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값, 뭐, 알파라고 하면 요거 곱하기 알파. 그런 다음에 또 시그마, 또 시그마, 또 시그마. 어디까지? 최종 y가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를 저거라고 부르죠. 베이시안 네트워크. 그래서 보면은 요게 베이시안 네트워크가 되는데 베이시안 네트워크 뭐 신경망 이렇게 써도 되죠.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베이시안이 되는 거예요. 베이시안하고 요 베이시안 인퍼런스하고 기존의 프라이어 베이시안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프라이어를 업데이트 한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포스테리어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세타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라면 어떤 에타 곱하기 프라이어 세타에 대한 거를 어떤 값을 곱해주는 건 똑같죠. 그 출력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곱해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값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확률 분포로부터 찾는다는 거죠. 업데이트 한다는 기본 아이디어는 공통적이에요. MAP나 MAP 베이시안 네트워크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요 분포도 이렇게 뭐 어떤 노드하고 어떤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분포, 이 노드하고 이 노드면 어떤 분포, 여기서 어떤 숫자값 뽑아내고 여기 어떤 숫자값 뽑아내고, 요거는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산하는 게 만만치가 않겠죠. 딱 봐도 만만치 않겠죠. 1억 개, 1억 1750억 개의 각각의 개별 분포를 다 찾아야 돼. 힘들죠. 베이시안이 정확해지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일단 그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강의의 목적은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좀 개념 잡기예요. 수식은 생략할 거기 때문에 많이. 자, 그러면 베이시안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 해볼까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한다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요게 베이시안 네트워크니까 얘니까, 그러면 프라이어 얘가 프라이어죠. 프라이어의 디스트리뷰션은 각각의 분포들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 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겁니다. 어떤 웨이트가 있고 웨이트의 확률 곱하기 요거 바이어스가 만약에 있다면 바이어스의 확률까지 모두 다 곱한 값이 프라이어의 확률이 되겠죠. 어떤 파라미터 전체의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볼게요. 얘는 뭐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가 되는 거죠. 한번 잘 보면, 왜냐면 이 웨이트가 각 레이어마다 있는데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쭉 해서 히든 레이어 L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어떤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해당되는 레이어에 표준 편차가 있다고 하면 그거의 값을 다 곱하는 각각의 어떤 선이죠. J에서 K로 가는 선에 W, 이건 어떤 뜻이냐면 L번째 레이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다. 그럼 L1이 되겠죠. 그러면 J에서 K로 연결된다는 거죠. 모든 연결선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을 하나 숫자를 뽑아내면 정규 분포의 출력 값은 확률 값이죠. 확률 값을 다 곱하고, 얘도 바이어스도 여러 개 있죠. 히든 계층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없으면 이쪽 각각마다 바이어스를 넣어줘요. 레이어마다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바이어스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편향이라고 불러요. 편향.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이렇더라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다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니까 수식 이거 힘든데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 예측하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딥러닝 너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 거를 다 반영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보면 프리퀀티스트들은 이렇게 하겠죠. 프리퀀티스트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빨간 게 실제 값들이라고 해봐요. 데이터의 분포고, 예측하는 게 거의 요 까만색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검정색 있는 부분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에비던스를 가지고 예측을 쭉 해본 게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회색 뒤쪽 배경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거를 표시를 개념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있는 데서는 확실히 예측을 하죠. 프리퀀티스트 ML2를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가 있으면 잘 맞춰요. 근데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없는 구역도 있죠. 아, 내가 사람의 키를 구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키를 구하는데 뭐 140부터 210cm까지 구했는데 이쪽도 있을 수 있죠. 이쪽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일단 학습이 끝나면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오차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얘가 맞냐는 거죠. 베이시안 관점에서 봤을 땐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틀릴 수 있는 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한번 써보면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 구역에서는 MLE나 MAP나 거의 똑같이 맞춰요.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요게 넓어지죠. 요 하늘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게 불확실성의 어떤 편차가 되는 거죠. 요 편차가 넓어집니다. 요 이미지는 여기 가면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블로거가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를 제가 여기다 카피를 해왔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불확실성이 큰 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얘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딥러닝이 예측을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죠. 이거 틀릴 수 있는 영역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얘예요.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 전부 다. 이 분포들은. 1750억 개 다 찾고 있을까요? 힘들죠.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퉁칩니다. 요거를 가지고 얘를 예측을 하는데 얘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힘드니까 Q라는 거를 하나 더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또 다른 파라미터가 어떤 기분 주어진다고 했을 때 원래 파라미터를 찾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P, 얘죠, P. P를 잘 흉내내는 Q의 파라미터 세타 프라임을 찾기. 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파라미터 세타 i는, 왜냐하면 요 세타가 여기 있는 세타죠. 요 세타, 원래 세타는 여러 개죠. 그래서 i라는 인덱스를 붙여줬습니다.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 어떤 i가 들어가면 요거를 통과해서 확률 뭐 0.8, 뭐 0.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모든 세타 i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해준 다음에 q라는 것도 있죠. q의 확률. 요 조건하에서 세타 기분 세타 프라임 p. 얘는 모르는 거죠. 얘 몰라요. 모르는 거는 업데이트 하면서 찾아가면 돼요. 우리 MAP에서 썼던 방식과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MAP는 앞단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Q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져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겠죠. 여기 있으면 요거를 따른다. 요게 정규 분포 공식이니까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타를 바로 잡았습니다. Q로 바로 잡았어요. 근데 Q도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몰라요. 얘가 세타의 프라임이 되겠죠. 세타 i의 프라임. 다른 거예요. 세타랑 세타 프라임은 다른 겁니다. 뭐 모르는 게 있는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근데 그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요 정규 분포 확률 함수 있죠. 확률 함수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확률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야. Q라는 확률을 찾을 거야.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신경망을 통과할 때 이 W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이 W가 나올 확률 분포가 있죠. 그 확률 분포에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뭐랑 똑같냐면 MLE나 MAP에서 썼던 방식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수식이 상당히 긴데 접근법은 똑같아요.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먼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뭐 업데이트하면 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얘에서 이러면 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포다. 그러면 어떤 세타 i가 딱 들어갔을 때 세타 i가 여기 찍혔으면 여기 딱 가면 여기에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세타 i의 확률 값. 그거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요렇게 찾은 게 어떤 거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여기 값들, 요 값들. 여기서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뭐 분포를 찾았는데 여기는 다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한 거죠.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이 모든 분포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포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냥 단순화 시켜야 돼요. 예측하기 근사하기 제일 쉬운 게 여러분들 눈에는 정규 분포 공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거가 계산하기 또 상당히 편합니다. 또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분포에서 어떤 값을 꺼내요. 어떤 세타 i가 주어졌을 때 어떤 확률값 뭐 0.8이다. 그럼 여기를 확률 분포를 지우고 이때 0.8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30이 있다. 그럼 30 곱하기 0.8에서 여기를 보내는 거죠. 각각을 다 보내면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부분. 자,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글자를 지웠네요. 지우개로 글자를 지운 게 아니라 설명을 덮어써서 지우개로 살짝 지우고 다시 가서 하면은 요 P 세타는 이렇게 되는 와 요거 Q 얘도 Q죠. 그래서 PI는 이거를 전부 다 지운 다음에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요 P는 요거죠. P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그대로 써주고 얘와 AND 그리고 얘는 어디서 왔죠? 여기서 온 거죠. 얘 A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놈이 있는데 A라는 놈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놈의 분포도 이렇게 있을 거죠. 근데 B라는 놈은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에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거리를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게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엔트로피를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A라는 분포하고 B라는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디스턴스는 아니죠.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디스턴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거리는 그거죠.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측정하나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나 똑같아야 되죠. 근데 KL 다이버전스는 틀려요. A에서 B까지의 어떤 거리를 구한 거랑 B에서 A까지의 어떤 거리를 구한 게 서로 틀려요. 그러면 거리가 아닌 거죠. 이거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KL 다이버전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분포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학습하면 된다. 자, 그러면 복잡한 수식은 생략할게요. KL 다이버전스도 제가 강의를 안 했고 아직까지 정보 이론에서 엔트로피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확실성을 어디다 쓰냐? 사고 예방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2017년도에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쓴 논문이에요. 뭐 오토노머스 비이클 그러니까 자율주행 안전에 관련된 건데 뭐 이런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아놨더니 카메라가 계속 찍겠죠. 영상을 일정 시간 단위로 쪼개면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되는 거죠. 그 한 장을 기존의 딥러닝의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넣었어요. 어떤 구역을 분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객체별로 뭐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묶어주고 이건 사람이죠. 사람으로 묶어주고 차는 뭐 파란색으로 다 묶었나 봐요. 묶어주고 여기도 차, 여기도 차,
이게 차인가요? 사람 옆에? 요게? 어쨌든 차로 예측을 했어요. 뭐 나무는 뭐 초록색으로 한 것 같아요. 하늘은 파란색으로 하고 다 세그멘테이션이 됐죠. 분할이 됐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차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차를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측 결과. 근데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어떤 정규분포 정규분포로 정규분포를 모사한 거죠. 디스턴스를 다이버전스를 구한 거죠. 구해봤더니 이런 영역들을 측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영역, 이렇게 밝게 빛나는 영역들 있죠.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요거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는데 이 구역은 딥러닝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구역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죠. 이 구역들을 회피하면 딥러닝의 어떤 정확도가 자율주행 정확도 내지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말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알고리즘이라고 해봐요.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 말고 딥러닝 중에 요게 있습니다. 뎁스 프리딕션이 있어요. 현재 내 위치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거냐. 가까운 데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피해 가야 되잖아요.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색깔이 진하면 빨간색은 가깝고 파란색에 가까우면 멀고 얘는 가깝고 여기는 뭐 중간 정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런 영역들이 생기죠. 이런 영역. 이런 영역은 빨간 영역에서 조금 멀어진 영역인데 사실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요 부분에. 요 부분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딥러닝이. 그러면 뭐니까? 아니, 거의 가까운 거죠. 색깔이 거의 비슷하니까. 아니면 멀다, 노란색이니까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요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색 진한 게 있으면 이 부분들은 딥러닝이 예측을 하긴 했는데 아리까리한 거죠. ML이나 MAP를 쓰면 아리까리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비속어인 거예요. 아리까리 헷갈리는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헷갈리는 영역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믿지 말자. 여기 뭐 이렇게 요 부분은 좀 더 멀리 피해 가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 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베이시안을 배웠죠. 베이시안을 배웠는데 공식으로 쓰면 포스테리아 P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예측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의 분포를 알고 있고 T 분의 프라이어는 세타의 어떤 경험 그 기본 지식이 있고 업데이트는 라이클리후드죠.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확률 얘는 라이클리후드. MLE는 뭐였죠? 얘만 최대화하면 분자 중에 얘만 최대화하면 얘도 최대화 될 거다. 목표는 얘를 최대화하는 거였죠. MAP는 맥시멈 A 포스테리아는 이해하고 동시에 최대화시키면 얘도 최대화 될 거다는 거죠.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는 뭐가 되는 거죠? 요 분자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MAP를 하면 MLE보다 뭐가 좋아지는 거다? 오버피팅이 줄어드는 거죠. 얘는 뭐예요? MLE처럼 예측도 하고 데이터가 있는 구역에서는 그 다음에 오버피팅은 얘는 당연히 줄어들고 플러스 뭐죠? 불확실성까지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베이시안 인퍼런스 하면 뭐가 좋다? 최종적으로는 딥러닝 신경망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니까.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
지는 몰라. 모르는데 네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불확실성을 나한테 알려줘. 거기까지 해서 오버피팅 잡고 데이터 있는 구간에서 예측 잘하고 불확실성까지 반영하겠다. 이게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계획했던 베이시안 관련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